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5월 13일날 대면 계약을 합니다. 오프라인 계약을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좀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은 됩니다. 지금 아이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되게 불안합니다. 만일 코로나가 또 문제가 된다라면 그때는 진짜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지금 요번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년별로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건 같은 거, 이렇게 위생 이런 부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소독 잘해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세요. 답답한 거 알지만 벗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이 됐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 그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5월 13일 날 개강한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월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5월입니다 벌써. 이게 뭐 3월도 아니고 5월이에요. 자, 5월이 돼서 5월 13일 날 개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활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한 것들이 있는데, 자, 하나, EBS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활동한 거는 생활기록부에 작성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우리는 뭐 과제형 수행을 했어요. 그것도 생활기록부 안에는 작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한 과정은 못 써요. 대신 그 과정을 쓸 수는 없지만 그 과제형 수행을 개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행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과정을 통해서 뭐 2차 보고서를 만들어서 낸다라면 그거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온라인에 대한 점검은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관찰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해서 말을 못 해드렸지만 이제는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갖고 정말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떠한 이런 과정을 선생님이 관찰만 하면 무조건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컨쇼 같은 경우는 학생이 화상웹을 열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줌 클래스를 사용했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줌 클래스 안에서 어떤 과정이나 질문이나 피드백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선생님의 관찰을 받으면 그거는 생활기록반에 과정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게 관찰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사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오프라인 이제 대면 계약했을 때 뭔가를 더 구성해서 보고서를 낸다라면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연장해서 생활기록부가 작성될 수 있으니까 차별화된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혹시나 우리 학교에서 줌 클래스를 썼어요. 그러면 줌 클래스에서 내가 선생님과 소통하거나 선생님이 나를 관찰했던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반드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줌 클래스를 통해서 뭐 토론을 하거나 친구들과 발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잘 점검을 하고 잘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오프라인이 개강됐을 때 그 다음 활동으로 연장할 수 있게끔 잘 체크해놨다가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 계약 컨설팅 할 때 이제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 학생들이 개인 화상 앱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선생님을 초대해가지고 관찰을 받으면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줌 클래스를 통해 갖고 내가 학교 활동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관찰을 하셨다면 그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잘 체크했다가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채팅으로 했는데요. 채팅은 생활기록부 안에 쓸 수가 없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동아리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개강하자마자 비교과를 챙기기 위해서 동아리와 진로가 움직일 텐데, 동아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동아리가 있어요. 첫 번째, 창제 동아리, 본 동아리 CA가 있고요.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창제 동아리도 잘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창제 동아리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아리 활동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생활기록부 아무것도 안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든지 팀을 짜든지 뭔가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동아리가 보통 학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는 담임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동아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담임이 관리하는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담임의 교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동아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우리 담임이 과학이면 과학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국어면은 국어 동아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학년과 동아리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2학년 때 했던 동아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동아리 선생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아리 선생님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이제 짜기 시작해야겠죠. 자, 학교마다 자율동아리를 이번 시즌은 시행하는 학교가 있고요. 자율동아리 없게 가는 학교들도 있답니다. 자율동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을 하시고요. 만약 자율동아리가 없다라면 자율동아리에서 해야 할 활동을 본동아리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보통은 6월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5월달에는 동아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선택하는 이런 단계다. 뭐 5월달에 어떠한 활동이 막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의 진로 활동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진로를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뭐 특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엔 체험은 없을 것 같아요. 외부에 나갔다 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체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솔직히 이제 좀 잘 운영되는 학교들은 진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형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진로에 관련된 어떠한 전공이나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연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학교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3학년 때는 막 그런 거 많이 써주세요. 자기소개서 아니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설명회 같은 거, 대학교 학과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대학교에서 진짜 체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만일 학교 관계자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건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는 학생이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배웠다라면 그거를 좀 연장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설명회 이런 거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대학이 그렇게 크게 우리 학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배움이 있었다면 그 배움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언제 해요? 6월 달에 하겠죠. 자, 6월 달은 일단 시험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중간고사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뭐 수행으로 대처하거나 이렇게 패스해서 기말로 몰고 간다 이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계획안을 보니까 그거는 일단 하여튼 중간고사는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은 교과적인 학업적인 부분에 일단 올인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6월달에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의 계획과 활동의 기본 사항을 자, 5월달에는 비교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준비를 했다면 6월달에는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라인이 짜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냐면요. 솔직히 자율활동에서 대학교가 제일 많이 평가하는 거는 인성평가 쪽입니다. 자율활동에서 전공 안 살리셔도 돼요. 자율활동에서는 전공은 어차피 동아리랑 진로에서 살리면 되기 때문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전공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낸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 학교 안에서의 활동이에요. 체험활동, 행사, 1인 1역 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는 라인이 짜졌으면 좋겠는데 자율활동은 학급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나눠주면서 무엇인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1인 1역 같은 경우는 뭐 반장도 있고 부반장도 있고 학습부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또한 뭐 칠판닦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게시판 관리를 하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의 주체가 난지 아니면 팀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일단 계획을 세워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데 연구 주제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 찾아보시면 있어요. 연구 주제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어느 동아리에서 진행할 건지, 이게 이제 본 동아리에서 할 건지, 자율 동아리에서 할 건지. 그런데 만약 자율 동아리를 시행을 못하게 되면 본 동아리에서 활동을 다시 둘로 나눠야겠네요. 이런 것들을 다 6월달 안에 다 마무리를 쳐야 된다. 한 6월 중순 정도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트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학교마다 리스트들이 있어요. 뭐
특강을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자체 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없던데요. 그러면 되게 암울해진다. 저번에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입시 중심의 리스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찾아내면서 하기는 이렇게 어떤 학생한테 조언을 해주긴 했는데 가능하면 리스트 안에 입시와 관련된 것보다는 학과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개인이나 팀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이 가능 여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만일 진로 특강을 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진로 특강을 들었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어떤 이런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어요.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연구를 하려면 개인이 하거나 팀이 하거나 어떤 학교에서 배움을 진로 활동에 연장시키기 위해서 연구 계획서라는 걸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학교가 있고 안 받아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나 도대체 안 받아주는 학교들은 왜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어. 학생이 주체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는데 이게 다 교육부가 허락해 준 건데 왜 안 된다 그러는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연구 계획서를 내서 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움직여야겠죠. 만들어 놓고 해달라 그런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계획서를 만들고 연구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좀 전공과 관련된 거 했으면 좋겠어요. 3학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좀 관련성 있는 아니면 2학년 때 좀 연구했던 부분들을 연장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성과 전공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7월 달은 이제 비교과 활동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달밖에 없어요. 비교과라는 게. 그래서 이 한 달 안에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막 보고서 같은 것들이나 진로 보고서, 활동 보고서, 뭐 연구 보고서, 동아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가야 돼요. 독후감까지.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이 한 달이 비교과 데이다. 그러니까 비교과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나날이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동아리 같은 경우는 각 동아리당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걷다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활동 많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각 동아리에서 하나씩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율 동아리 하나, 그러니까 본 동아리에서 하나. 근데 만약 자율 동아리가 없다라면 본 동아리에서 어떻게든 2개 정도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동아리를 했다라면 자기소개서 라인을 동아리에서 좀 하나 정도는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아까 라인 짜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소개서 라인을 구성을 할 때는 동아리 활동 안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자소서를 쓸 건지 이 동아리 활동 안에서 하나 정도는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는 내가 자소서에다가 좀 쓸만한 어떤 연구나 이런 스토리나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동아리 각당 한 개니까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자소서 라인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배움이 생겼다. 그 배움을 통해서 학교가 만약 연구 계획서를 허락해서 우리 아이가 연구나 이런 탐구 같은 거를 진행했을 때 자, 학교 프로그램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적게는 한 2개, 많게는 한 3개 정도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한 2개 정도 해도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 뭐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두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어떠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 아니면은 진로 발표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친구들에게 발표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진로 활동 안에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허락을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당 선생님이나 솔직히 진로쌤은 이제는 이거를 쓸 수 있는 권한은 없으세요. 대신 담임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보통 담임들이 진로쌤이 부탁하는 걸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겠죠. 그들만의 어떤 대인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7월 달은 어떠한 비교과를 만드는데 좀 중점적인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동아리랑 진로 요 2개만 잘 챙겨도 되지 않을까 이번 시즌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월이 됐어요. 기말고사에 이제 완전히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8월 달은 그냥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시즌이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는 비교과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기말고사에 완전 올인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7월 달에 최대한 비교과 활동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8월달 기말고사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죠. 그렇기 때문에 7월달에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7월 이제 앞부분에서 첫째 주, 둘째 주 이 둘째 주 안에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길어봤자 셋째 주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둘째 주가 정말로
그런데 이게 또 7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겠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경우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좀 뒤로 밀어내야겠죠. 하여튼 8월 달에는 기말고사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소서 언제 쓰냐고. 자소서는 8월 달부터 써도 됩니다. 공부가 더 중요해요. 그 시점에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소서 오래 쓴다고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준비한다고 잘 쓰는 거 아니고요. 자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에 비교과 활동을 했을 때 이 비교과 활동에 어떠한 이 라인이 구성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소서를 8월 달부터 써도 늦지 않아요. 대신 8월 달부터도 뭘 써야 되냐면 라인만 구성하는 거예요. 라인만. 근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학생들이 왜 잘 못 쓰냐면 라인도 안 짜고 개요도 안 짜고 어떠한 스토리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써요. 그냥 쓰니까 당연히 안 써지죠. 썼다 지었다 100번 막 몇 달 동안 그 짓만 하더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소서를 어떤 주제로 어떻게 스토리를 짜서 이제 대학에다 보여줄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을 우선 작전지도 짠다라 그래요. 라인을 짜놓고서 그 라인을 8월 달 안에만 짜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9월 달에 자소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거의 한 20일 정도 있는데. 자,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좀 틀리잖아요. 학생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학교가 있고 그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생들 다 쌩까고 쓰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렇게 쌩까는 학교들은 어쩔 수 없겠죠. 이제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정도만 잘 정리해서 좀 한 번이라도 부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원래 학교 선생님들 생활기록부 작성하실 때 아이들과 소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평가지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요. 이게 생활기록부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평가지랑 학교 선생님의 평가.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권한이 아니고. 하여튼 생활기록부를 이제 작성이 끝났다면 자기소개서 라인을 짜야겠죠. 자기소개서 라인을 짠다라는 건 자소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라인 구축,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에 대한 주제, 그리고 어떤 스토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요 작성을 하면 된다. 그리고 8월 말이나 9월 달부터 드디어 이제 자소서를 쓰면 되는데, 자, 이 자소서를 쓰고 대학교를 찾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완전히 교실 개판됩니다. 일명 내가 수시 축제 기간이라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완전히 대학 간 아이들처럼 놀아요. 미친 듯이 놉니다. 정말 얼마나 노는지 몰라요. 그냥 교실이 개판이 돼요. 선생님들도 통제가 안 되고 수업도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수업을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다들 뭐 대학교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자소서 쓴다고 하고 뭐 선생님들도 상담하느라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막 수업에 참여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냥 개판이야, 개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학습이 1학기 기말에 끝난다 라고 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학업이 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 과학기술원 가는 아이들은 일단 문제예요. 일반고에서. 일반고가 그래서 과학기술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2과목을 끝내야 되거든요. 면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업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학교가 일단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정시예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 공부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이 수시 축제 기간에. 그러니까 학업이 올수독되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아,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기간에 그냥 당연히 그냥 하나, 봐, 학생들아. 우리 아가들, 니네 6장의 카드를 주니까 안 떨어질 것 같지? 진짜, 잘 생각해. 붙는 애들보다 떨어진 애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6장이니까 안 떨어질 것 같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 떨어져. 학종 6장을 누는 학생들한테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니네 6학종 쓰는 아이들 하나만 말해줄게. 니네 나중에 수시기간 되잖아. 그러면 딱 살얼음판에, 호수 한가운데 살얼음판에 딱 서 있는 기분 받을 거야, 나중에.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지? 6학종이란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받쳐야 되고. 자, 그렇다면 수시 이 축제 기간,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공부를 해야죠. 정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6학종이란 건 없어요. 난 학종으로 무조건 대학 가고 수능 안 볼래요. 나중에 우리가 상중하 라인 대학 수시 때 다시 말해주겠지만 그러지 마. 그래서 다시 우리 고3 여러분들 하나 말해줄게요. 9월달 기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신 잡으셔야 됩니다. 애들과 같이 당연히 대학 가겠지 막 대학 얘기하고 막 놀고 계시는데 자소서 쓴다고 막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하고 자소서에 올인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개판되거든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도
정시 준비 제대로 타이트하게 계획 잡아서 아이 옆에서 좀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한도 끝도 없이 놀기 때문에. 자, 9월달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 라인을 구성해야겠죠. 대학 라인을 구성할 때는 상중하 라인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상중하 라인으로 구성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수시 설명회 때 그때 정말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대학교를 집어넣으실 때는 무조건 상중하인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안정권 잡는 게 쉬우실 것 같으시죠? 안정권 잡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9월 축제 기간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는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축제에 절대 참여하시면 안 된다. 하여튼 요 상중하 라인은 그 시기 때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대학 라인을 짰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소서에 올인하는 겁니다. 29일까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원수 접수 기간이 좀 미뤄졌죠. 9월 23일부터 29일인데 29일까지만 자소서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제 23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불안해지세요.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안해지시는데 29일까지만 제대로 된 자소서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자소서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미리 쓴다기보다는 자소서는 단계별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7월 달에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루어진 걸 가지고 8월 달에 생활기록부가 작성되면서 자소서 라인이 구성되고 8월 달까지 라인이 구성된 걸 갖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자소서에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이틀 더 주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9일까지만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는 23일날 접수할 건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11111 그 자소서에다 그냥 글씨 안 쓰고요. 그냥 대충 집어넣다가 마지막에 수정하면서 집어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네, 29일까지만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올인하시면 된다.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네, 요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라인이 짜지게 되고 여기까지가 수시예요. 그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건 안 해주시나요? 해드릴 겁니다. 네, 근데 고3 아이들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급한 아이들 먼저 해드렸고요. 저희는 5월 9일날 아시다시피 특목고 입시 설명회가 있으니까 특목고 입시 설명회 때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요소로 그러니까 면접이란다.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네, 그 입시 설명회 5월 9일 3시에 하니까요.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대면 계약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